참여정부 당시에는 우체국 예금 보험의 적립금이 아니라 예금을 가지고 정부에 돈을 꾸어준 적도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박성훈 의원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을 또 언급하셔서 지방 교부세 교부금뿐만이 아니고 지금 곳곳에서 일단 미지급한 상태들을 기재부는 불용이라는 말로 지금 닫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법적 의무 전출금을 불용이라는 말로 왜곡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국가재정법 위반, 지방교부세법 위반, 교부금법 위반, 국가회계법 위반 등등을 저는 이 감사를 뛰어넘어서 이 직권남용 그 행위들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다른 분들이 좀 하셨던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이거 추적하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재부에서는 지금 본인의 입장을 철회한 적도 없고요. 아직까지 국가재법 43조 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아직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받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징계를 뛰어넘어서 일단 국회가 13년도에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고 그 시정을 받아들여서 완료된 것들을 또다시 지금 재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을 기재부 자기적으로 마음대로 이 법 해석을 하면서 직권남용 행위들을 벌이는 데 대해서는 의회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시정 조치로 지금 요구했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체국 보험 적립금은 국가회계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재정법 위반이기도 하고 이 문제는 사법적 판단까지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 예결위는 아니지만 기재위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 사례를 제가 지난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우체국 예금 보험의 적립금이 아니라 예금을 가지고 정부에 돈을 꾸어준 적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가 있고 그 당시에 그게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야당으로 계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해명을 하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예, 존경하는 우리 박성훈 의원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을 또 언급하셔서 제가 이미 예결에서 좀 충분히 밝혀드렸습니다. 2007년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 법이 다릅니다. 그때 적용됐던 법은 우체국 예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예탁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7년의 법을 가지고 그것도 예금 그리고 법에서 할 수 있도록 예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것을 이용한 것과 지금 현재 23년도 그 법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23년도에 코 묻은 우리 국민들의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차입해서 갖다가 쓰면서 국가 보증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이자율도 낮아요. 그리고 기금 파탄난 기금에다 또 빌려준 걸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가회계법 위반입니다. 뭐냐면 국가 재무제표에도 없어요. 차입이란 게 없습니다. 재무제표도 안 들어가 있고 회계 기금반 프로그램에도 없습니다. 2,500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건 회계법 위반, 국가재정법 위반, 그 다음에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법 위반, 이 위반 사항을 한번 판단을 하자 이거예요. 직권남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법 적용을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알아서 기재부하고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할 말 끝냈습니다. 예비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조차도 보면은 조세개혁 추진단 운영사업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쓴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 예비비 13억 8,700만 원에 88%에 해당하는 12억 1,800만 원은 그것도 불용했습니다. 예비비 배정 원칙도 기준도 안 맞게 어떻게 조세개혁 추진단 운영
사업비를 예비비를 쓸 수가 있습니까? 총괄부처 기재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정상 외교 사업 본 예산 248억 원인데 예비비는 328억 원을 본 예산보다 더 크게 책정해 놓고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대통령 경호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예비비 70억 6,600만 원에서 54억 8,500만 원 그걸 이월시키고 7억 3,700만 원은 불용. 이렇게 예비비를 그냥 함부로 쌈짓돈 쓰지 말고 써서 되겠습니까? 이런 예비비 사용을 오늘 상임위에서 사후 승인하게 된다면은 그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행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얘기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니까 예비비 사용 요건은 거부하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56.4조. 그리고 국가 채무가 59.4조 증가했습니다. 건전성도 확보 못하고. 작년에 적자성 채무가 47.4조 증가했습니다. 일반 회계 적자 보존할 채무는 54.3조 증가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50조 이상의 돈이 왔다 갔다 했으면 국회와 정부가 협의하고 추경 등을 대안을 찾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건 첫 번째,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기재부 반성해야 된다. 징계하지 않으면 방법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엉터리 세수주기 했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세수 오차가 최근 3년간 10% 이상이고 그리고 2022년 2월 세수 오차 개선을 위한 대책을 기재부가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기재부 스스로 그해 11월에 오늘 여기 간사간의 협의도 나왔지만은 재축에 보고한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국회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은 기재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정부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예산 불용하고 기금 돌려막기 하면 우리가 잘했는데 뭐 어쩔 거냐 그런 태도인 겁니까? 의회가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의회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적절했냐 안 했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러지 말자. 그런데 국회가 정부에게 적자성 채무 50조 증가할 권한을 줬습니까? 국채 50조 정도 증가한 효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정처가 계속 질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야당이 정쟁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연구기관 이야기해서 좀 특히 이상하다. 그리고 과거에 국회에서 또 2014년도 그렇고 몇 가지 시정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정 요구를 몇 건 한 사례를 이번에 작년에 또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백날 시정 요구를 했죠. 뭐합니까? 기재부 다 무시하는데. 그러면 징계해야죠. 바꿔야죠. 기재부 장관도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책임지겠다고. 어떻게 책임지는 겁니까? 말만 책임지는 겁니까? 이건 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계로 요구하는 것들은 세수호체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하는 거고 간획 추경했냐 안 했냐 또는 지방세 교부금 일방적 미교부 공자기부 등 전부 다 이런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감사원을 하여금 전반적인 기금 돌려받기 그리고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의원님들 함께 이거 국회의 역할의 문제입니다.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지금 역대급 세수 교섭이 반복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지 않고 똑같이 옛날처럼 시정 요구한다면 국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